안녕하세요. 우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생동물 또는 원생생물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단세포 진핵생물로서 이제 곤충을 매개로 전염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하고 수면병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하죠. 그래서 모기도 사실 피해자예요. 플라스모디움이라는 이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한테 들어가게 되고, 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이 혈관으로 이 플라스모디움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플라스모디움이 간 안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막 증식을 해요. 근데 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적혈구가 있어요. 그럼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또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막 증식을 하고 이제 그 적혈구를 파괴하고 나와요. 그럼 적혈구는 기능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니까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기가 다시 사람의 피를 빨 때 적혈구에 있던 분열 소체가 모기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기에서는요, 혈액 속의 접합자 모세포는 생식을 하는 배우자로 성수 결합하여 접합자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모기에서는 접합자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사람한테서는 이제 증식을 하는 둘을 매개로 하면서 이제 얘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중국의 투유유라는 학자가 개똥쑥에서 이제 아르테미시닌을 추출해가지고 말라리아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수면병 같은 경우는 치치파리라는 것을 매개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모기와 마찬가지로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가 되겠습니다. 그 트리파노소마라는 원생 생물이 있는데, 이 원생 생물이 파리한테 들어가고 이 파리가 인간의 피를 빨 때 다시 인간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작용을 나타내냐면 이제 혈당량이 떨어져요. 혈당량이 떨어지는 거는 부교감 신경에서도 이제 혈당량을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나른하게 되고, 그다음에 잠이 오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수면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면병에 대한 치료제는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고요. 근데 이제 원생 생물에서 기생충으로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구충제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구충제를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수질 개선이 많이 되고 또 물도 사 먹죠. 그러면서 이제 기생충에 대한 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충제 따로 이제 안 먹어도 괜찮죠. 선생님이 말라리아와 수면병에 대한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다가 다 못 보여줬었는데요. 선생님이 올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균류인데요. 균류는 곰팡이뿐만 아니라 효모, 또 버섯도 포함이 되죠. 감염 방법은 인체의 피부에서 번식하거나 아니면 호흡기관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의 경우도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이거는 다세포 진핵생물이 되겠고요. 질병의 요로 무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에 걸리면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피부가 이제 가렵게 되고 이제 색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발에 많이 무좀이 걸리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늘 신발을 신고 축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좀이 균이 살기가 딱 좋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가지고 이 무좀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왜냐면 군화를 빨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땀이 차게 되고 또 습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좀균이 있는 군화를 뭐 돌려 신게 되고 그러면 무좀에 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잘 안 걸리는 방법은 햇빛이 쨍쨍한 날에 군화를 좀 말려놓는, 통풍이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서 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치료 재료는 항진균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곰팡이한테만 있고 우리한테 없는 것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또 우리한테 있는 것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동물세포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뭐가 우리와 다른 게 있나라고 봤더니 세포막에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이 키틴이라고 하거든요. 세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을 공격하는 라이소자임이라든지 그러면 페니실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키틴을 공격하는 항진균제를 개발하면은 우리는 영향이 없고, 즉 동물 세포한테는 영향이 없고 이 곰팡이류만 죽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형된 플라이온인데요. 이거는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아니라 단백질이 변형이 된 것입니다. 이게 프루시너라는 학자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게 돼요. 어느 외딴 섬에 사람이 죽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뇌를 끄집어 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아이들이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몇 해가 지나면은 막 신경계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면서 막 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뇌가 먹을 수 있는가? 스프처럼 먹었대요. 이게 먹으면 뇌는 두개골에서 딱딱하잖아요. 근데 두개골을 열어보면 푸딩 같거든요. 그래서 푸딩처럼 이렇게 떠먹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죽은 사람을 기린다 라는 의미였대요. 근데 이거를 먹으니까 이제 사람의 뇌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프루시너라는 학자가 되겠고, 감염 방법이 이렇게 플라이온,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정상 단백질, 그래서 이것도 정상 플라이온이에요. 얘는 변형된 플라이온이고요.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변형된 플라이온이 이제 정상 플라이온하고 만나면 다 변형된 플라이온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신경세포에서의 신경조직을 파괴해야 됩니다.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정상 플라이온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된 플라이온이 되겠어요. 뇌나 신경 조직을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되고, 그리고 정상 단백질을 플라이온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모든 뇌에 변형된 단백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예로는 이제 누가 걸리냐에 따라서 질병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소가 걸리면 광우병, 사람이 걸리면은 아코프병이라고 합니다. 광우병 같은 경우 많이 들었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뇌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구멍이 나고 잘 못 걷고 쓰러지고 침을 줄줄 흘리고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요, 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스폰지처럼 구멍이 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34페이지 인체에 묻어있는 세균 관찰입니다. 한참 배지 3개를 준비하고 A에는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 배지 A에 손가락을 찍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손을 씻고 찍어보고,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열었다 닫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니가 안 보였어요. 즉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세균이 증식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손을 씻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겠어요? 그렇죠. 더 많이 증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 막 이제 증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료 분석 1번입니다. 한참 배지 C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조군이죠. 여기는 콜로니가 없었지만 만약에 콜로니가 한두 개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두 개 있는 콜로니를 빼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손 씻기가 질병의 예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손을 씻은 후 세균 콜로니가 더 적게 나왔죠. 이걸 통해서 손 씻기를 잘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수가 감소하여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병원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요, 병원체는 생물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무생물인 게 있었죠. 생물은 다시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원핵생물, 그 다음에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생물이 있었습니다. 원핵은요,
세균이 있었죠. 박테리아. 그다음에 진에게는 원생 생물 또는 원생 동물, 그리고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얘들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생물에는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변형된 프라이온.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핵산하고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변형된 프라이온은 핵산 없고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었죠. 이런 병원체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어서 또는 발라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항진균제,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렵지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같은 게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원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